근육이 늘어도 이거 했잖아. 네, 안녕하세요. 윤식단의 메인 셰프 홍래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윤식단의 박가순이입니다. 네, 오늘은 제 첫 번째로 운동만으로는 살을 뺄 수 없다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근데 이 주제를 듣고 많은 분들이 뭐? 깜짝 놀랄 것 같아요. 그쵸. 보통 나 살 빼고 싶어라고 얘기를 하면 첫 번째 운동, 그쵸. 두 번째도 운동, 세 번째도 운동, PT, 뭐 수영장 여러 군데 가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운동만으로는 살을 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죠? 네이버 국어사전에 다이어트를 한번 찾아보면요. 음식 조절, 체중을 줄이거나 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제한된 식사를 하는 것이라고 써져 있어요. 운동이란 말이 없네요. 맞아요. 다이어트에 운동이란 말은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시중에 무슨 다이어트 운동이라 하는 거는 사실 말에 어폐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운동만으로는 체중 감량은 어렵습니다. 정말 오늘 단호박이 긴데요. 네. 그러면 그 비밀에 대해서 왜 운동만으로는 살을 뺄 수 없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 러닝머신에서 30분 뛰어도 과자 한 봉지 칼로리를 못 태운다입니다. 예? 뭐라고요? 런닝머신 1시간을 뛰었는데 과자 한 봉지도 못 태우며 왜 이때까지 저는 운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러닝머신을 30분 뛰게 되면 약 5km를 뛰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소모되는 칼로리는 약 200칼로리 정도 됩니다. 200칼로리. 네. 음식으로 하면 한 어느 정도죠? 우리가 늘상 먹는 스낵이나 과자 한 봉지가 약 300에서 400칼로리 정도 되니까 즉 1시간을 뛰어도 과자 한 봉지 칼로리도 소모하기 어렵다는 말이죠.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네, 근데 더 가슴 아픈 얘기를 설명드릴게요. 네. 이렇게 한 달 동안 30분을 열심히 러닝을 해도 이거 굉장히 어려운 운동이거든요. 그쵸. 이렇게 해도 소모되는 칼로리는 200칼로리 곱하기 30이라면 6000칼로리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체지방 1kg을 소모하기에 필요로 하는 칼로리는 무려 7000칼로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한 달을 뛰어도 1kg도 줄일 수 없다는 얘기가 돼요. 너무 충격적인 것 같아요. 그쵸. 네. 두 번째, 운동 강도가 세진 만큼 식욕이 더 강해진다. 근데 이건 저는 경험한 것 같아요. 무슨 경험이죠? 사실 제가 이제 수영을 좀 했었는데요. 수영 운동 끝나면 그렇게 먹을 게 땡겨요. 너무 배가 고파지고 이러니까 이제 가는 길에 뭐 떡볶이? 오뎅? 이런 거 사먹고 집에 가서는 야식을 그렇게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과학적인 비밀이 숨겨 있던 거예요? 맞습니다. 자, 일단 수영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수영은 우리가 수영 가게 돼서 자유형 같은 경우에는 약 30분 했을 경우 250칼로리 정도 소모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영이 끝난 후예요. 여러분, 수영장 앞에는 꼭 매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운동을 끝낸 후에는요. 운동을 했다라는 그 성취감과 그 다음에 나에게 보상감을 주고 싶다라는 게 굉장히 커지거든요, 사람이. 근데 사실 이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뭔가 뿌듯함이 있어요. 수영 끝나, 나 잘했어. 오늘도 정말 너 고생했구나. 네. 라고 해가지고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수영을 해서 250칼로리를 소모했지만 그 앞에 매점에서 500칼로리를 먹고 오게 되니까 내가 왜 수영을 해서 살이 안 빠지지에 대한 의문을 풀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세 번째, 운동을 해도 체지방이 연소되지 않는다. 근데 일반 상식과 좀 벗어난 것 같아요. 사실 운동을 하면 체지방 연소가 된다고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사실 운동으로 몸속에 에너지를 소비하는 건 사실인데요. 더 중요한 건 안타깝게도 우리가 정작 빼고 싶은 체지방은 운동으로 태워지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그럼 어떤 게 태워지는 거죠? 제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요. 그거는 소화 흡수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의 포도당으로 분해가 돼요. 그래서 각 세포의 에너지로 전달이 되는데 그 후에 남은 에너지는 우리 몸은 글리코겐 형태로 간과 근육으로 저장이 돼요. 이건 즉각적 에너지가 돼서 우리가 활동이나 운동을 하게 될 때 쓰여지는 에너지거든요. 그리고 남은 포도당, 우리가 많이 먹어서
그리고 남은 포도당이 발생되면 그거는 바로 우리 허벅지와 뱃살에 쌓이는 체지방이 되게 되는 건데, 문제는 우리가 1시간 이내에 단기간 운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요, 소비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감각 근육에 저장된 글리코겐이 사용돼요. 그래서 정작 우리가 빼고 싶은 체지방을 빼려면요, 3시간 장시간 운동을 해야만 비로소 체지방이 빠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아니, 장난해요? 지금 3시간 운동이라고요? 이런. 보통 3시간 운동하기도 어렵고 1시간 운동하는 것도 정말 너무너무 대단한 건데.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직장 생활을 겸용, 아니 학교 생활을 겸임하면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하루에 1시간 이상 운동한다는 게 시간적으로 어렵거든요. 맞아요. 그 말은 결국 우리가 운동을 해도 글리코겐만 연소되지 정작 빼고 싶은 체지방까지 연소할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제가 왜 그렇게 운동을 했지만 살이 잘 안 빠지는 이유를. 네 번째, 근육이 늘어도 기초 대사량은 높아지지 않는다. 운동을 많이 하면 결국 기초 대사량이 높아져서 제가 음식을 많이 먹으면 네. 그것들이 이제 많이 빨리 태워지는 그런 원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운동을 하는 건데 지금 운동을 하면 기초 대사량이 높아지지 않는다. 학교에서 제가 잘못 배웠나요? 제가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일단 기초 대사량이란 하루 종일 가만히 누워 있어도 소비되는 양으로 생명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내장 운동, 혈액 순환과 같은 우리 몸의 무의식적인 활동을 지칭하는 말인데요. 자, 여기서 답이 나왔죠. 꽤 많은 운동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근육을 늘리면 기초 대사량이 높아져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체지방이 연소가 잘 돼서, 즉 마른 체질이 잘 된다고 말을 해요. 맞아요. 예, 꼭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꼭 맞는 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기초 대사량의 40%는 근육이, 60%를 뇌와 기타 내장기관이 담당한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네. 그래서 40%를 담당하는 근육량을 늘리면 기초 대사량의 효율이 늘어난다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게 됐었죠.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기초 대사량의 근육의 비중은 겨우 18%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40%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18%. 맞아요. 자기 비중이 안 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약 80%의 기초 대사량은 뇌와 간, 심장 같은 내장에서 대부분 담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역시 그 말도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면 네. 배가 고파진다. 항상 배고프다. 이러는데 고3 때 가장 네. 많이 먹게 되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되게 일리가 있는 약간 말이네요.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렇게 따졌을 때는 2kg의 근육량을 늘려도 기초 대사량의 증가는 하루에 겨우 14 내지 15칼로리 정도만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1kg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전문 트레이너도 약 1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1년이요? 저도 네. 한 달 정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네, 근육 키운다는 그렇게 어렵거든요. 여러분, 운동만으로는 절대 살을 뺄 수 없다는 사실. 마지막 5번째, 운동하면 할수록 스트레스가 증가한다. 동감해요. 진짜 너무너무 스트레스예요. 맞습니다. 일반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의 경우 하루 무리하게 운동 시간을 끼워 넣어 생활 리듬이 깨지게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위해 헬스장을 등록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쵸. 네, 회사에서 직장 상사의 뜨겁다 못한 눈총을 받으면서 간신히 칼퇴근을 해도 6시 10분에서 20분. 그리고 집까지 가야 하는데 또 완전 헬이잖아요. 교통지옥. 그죠. 예, 못해도 1시간 정도 걸리니까 지옥철을 타고 녹초가 돼서 헬스장에 도착해도 결국 7시 15분. 옷 갈아입고 나오면 7시 30분이 됩니다. 네. 그래서 헐레벌떡 그냥 일단 뛰는지 내가 뛰는지 러닝머신 뛰는지 모르는데 한 30분을 뛰게 되면은 8시 정도 이제 충 좀 쉬고 이제 근력 운동을 좀 해요. 그러면 어느새 8시 40분. 너무 배가 고픕니다, 이제. 그쵸. 밥 안 먹고 왔으니까. 저녁도 안 먹고 왔으니까. 30분 걸리면 결국 줄임배를 붙잡고 집에 도착하면 9시 30분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가 도대체 왜 사는지 이런 자괴감에 빠지면서 운동 효과도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단 일주일만 운동을 해도요, 우리는 이렇게 스트레스를 최고치를 찌르게 되고 결국 그 스트레스는 야식으로 풀어버린 자신을 발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팩폭.
그쵸.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트레이너만큼 운동을 좋아하기가 어려워요. 아, 그쵸. 네. 오히려 하면 할수록 고통스럽고 괴롭기만 하거든요. 왜냐하면 트레이너들은 기본적으로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고 또 그분들은 트레이너가 곧 직업이에요. 그들에게 업무거든요. 선천적으로 운동력도 좋은데 운동이 곧 직장이니까 하루에 4시간 이상 운동을 하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의 달리 우리는 직장에서 하루 8시간 근무를 하고 나서 잉여 시간에 운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보통 사람 우리에게 어쩌면 운동은 또 다른 스트레스를 불러올 수 있는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래서 운동으로는 살 빼는데 실패를 좀 했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맞아요. 앞으로 어떻게 내가 살을 빼야 되는지 앞으로도 많이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